안녕하세요. 독서 축구 특별편입니다. 예, 저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맨유 팬인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팟캐스트 옵사이드에서 이제 저를 만나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가끔 나와서 이제 맨유 팬이라면서 맨날 맨유 욕만 한다고 욕만 잔뜩 먹었던 김민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본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렇게요? 예. 원래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몰라 나도. 예. 오늘 이렇게 김민곤 씨를 부른 이유는 뻔하죠. 뭘까요? 난 맨유, 모르겠는데. 맨유 팬을 부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그 맨유의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번 시즌 최악의 시즌 마무리를 한 맨유를 조금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도 최악이라기에는 제 최악은 그래도 모예스 감독 시절인 것 같아서 그렇군요. 물론 지금도 기분은 많이 나쁘지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 시즌이 어떤 의미에선 더 나쁘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6라운드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안 좋았다. 이제 솔샤르 감독 부임하고 나서 이제 무패 행진을 달렸잖아요. 그 12경기 무패 행진인가를 달렸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의 부진에 빠졌던 거는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러니까 무패 행진을 달리기 위해 너무 무리를 했다가 결국은 체력적으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까지의 그러니까 부진까지는 이해가 갔고 거기다가 일정도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챔피언스 리그를 갑자기 그렇게 올라가서 컵 대회 같은 거는 사실 좀 포기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체력과 별개로 그런 승리를 통해서 사기가 올라서 또 쭉쭉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까지는 이제 개인의 이제 취향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좀 마무리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다들 챔피언스 리그 네가 가라면서 서로 떠밀어주는 상황에서 밥상이 충분히 차려졌음에도 강등권 팀들과의 연전에서 오히려 그렇게 헛발질하고 자빠져 버리는 바람에 자기 스스로 망쳐버려가지고 뭐라 변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건 마지막 두 경기가 너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37라운드가 허더스필드였죠. 이미 최하위가 확정된 그리고 더비 카운티 이래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악의 팀을 평가받던 그 허더스필드한테 1대1 무승부로 비긴 것도 이것도 상당히 실망스러웠고 전 그래서 그때 되게 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뛸 생각이 없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경기 승리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거든요. 근데 좀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실망을 해가지고 비판했는데 그 다음 카디프 시티전 심지어 홈 경기였잖아요. 이게 허더스필드전에서도 사실 좀 주도하는 경기는 했지만 골대 때리고 이상한 결정적 찬스 놓치고 이랬는데 이제 농담으로 이제 또 그 라이트 블루 색을 보고 또 맨시티인 줄 알고 또 오줌질인 거 아니냐 이놈들이 그런 소리 할 정도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진짜 왜 이럴까 싶었는데 카디프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헛발질을 이제 심판이 뒤에서 보고 PK를 줘버린 장면도 물론 있기는 했습니다만 맨유 홈이잖아요. 참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홈팬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러니까 악착같이 뛰는 선수가 막내인 그린우드 딱 하나였어요. 그린우드의 가능성을 좀 봤다 이거 말고는 나머지 선수들은 너무 이게 진짜 개판으로 뛰는 거예요. 특히 포그바는 좀 너무 심했었잖아요. 재능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포그바가 가진 것들. 재능은 저는 진짜, 저도 포그바에 대해 되게 비판적인 얘기들 지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이유가, 그거거든요. 제가 그런 이유는, 포그바의 재능 자체는 진짜 역대급 중앙 미드필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앙 미드필더 치고 이렇게 모든 그 재능을 다 갖춘 선수는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중앙 미드필더한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피지컬적인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기술적인 완성도라던가 그 시야라던가 그 킥력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근데 그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거였거든요.
그게 그 재능이 있어도 기분 따라 나오는 거면은 이건 좀 프로 선수라고 하기가 예. 정말 나쁘게 말하면 정말 그렇고 제가 또 맨유 선수들의 또 행실 얘기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옛날부터 또 우리 예. 또 호날두 선수도 참 맨유 시절에 그 덧성과 또 많은 그 인연이 있기도 했고 또 예. 마샬도 그랬고 근데 포그바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장에서 그러니까 맨유가 좀 많이 안 좋은 시기긴 한데 그때 에이스가 이제 경기 터진다고 자기 인성 터진 짓을 그렇게 하면 카디프전에서도 뭐 그 막 호날두의 그 뺨치는 그런 화려한 격투 기술을 이렇게 막 보여주더라고요. 아, 예. 이 미친놈. 이거는 제발 좀 견제 좀 하지 말라고. 드리고 예, 그 예. 동시- 얼굴을 밀었죠. 이거 예. 동시에 위아래가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는 뭐 내가 지금 캡틴 아메리카 무비를 보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예. 화려한 액션이었는데, 이제 저는 그냥 퇴장 받고 이제 그냥 다른 팀 가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가 벌써부터 이렇게 카디프전 얘기하는데 포그바 얘기 너무 길게 하고 있고 또 카디프전에 포그바 얘기할 게 좀 더 있거든요. 다른 거 보여줄 것도 있거든요. 예. 뭘 해도 저는 그 포그바 얘기는 I can do this all day라서. 아, 그래요? 네, 어이씨. 예. 어쨌건 예, 이 장면 매우 유명하죠. 두 아. 번째 골 실점 장면. 그러니까 예. 시즌을 마무리하는 실점인데 정말 이거는 예. 팬들이 보고 싶지 않은 좀 최악의 예. 실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스로인을 던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포그바가 앞에 있었죠. 머피보다 앞에 있었는데 이렇게 머피한테 그냥 돌파를 허용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머피가 여기까지 가가지고 텅텅 어, 비었죠. 예. 예. 먼포스트 크로스를 올리고 그가 땅볼 크로스를 연결하고 예, 여기 이제 니앙이 이렇게 딱 밀어 넣는 골을 하죠. 나잉인가? 예, 아무튼 멘데스 라인. 예, 그냥 맨데스 라인. 예. 예. 그리고 또 이것도 상당히 이제 문제시 됐었죠.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관중하고 조금 예. 예, 그러니까 포그바한테 욕설을 하는 관중한테 이제 포그바가 대응하는 장면인데 이거 아마 영상을 뒤에 나갈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포그바가 계속 이제 팬이 욕설을 하니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일단 팬이 너무 그렇게 욕설을 한 것도 문제가 있다. 아무리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욕설하는 그런 것들도 다 찍힌 게 있거든요. 영상이. 예. 그래서 다 올라왔는데 예. F워드가 예, 많죠. 예, 예. 그랬고, 이제 거가, 또 그렇다고 해서 포그바도 거기다 대고 이렇게 엄지쳐가고 이러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지 않냐. 옛날에 루니가 그 챔스에서 BRL 할 때 이러고 나갔잖아요. 예, 예. 예. 심판한테 했죠, 예, 그거는. 그것도. 예. 어쨌거나 그렇게 조롱하는 거는 근데 본인의 그 위상이라든가 올 시즌 활약 같은 걸 생각하면은 그냥 차라리 고개 숙이고 예 이랬으면은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또 팬들도 물론 뭐 팬들이 욕하는 걸 듣고 또 정신이 멀쩡할 수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그, 맨유 선배이자 프랑스 대표팀 선배기도 한, 에브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떠날지 아니면 남을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지만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다라면은, 그러면은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예, 코멘트를 했습니다. 말 다 했네요. 뭐 다, 말 다 해놓고 뭘 할 수는 없지만이야. 아니, 어쨌건 남을지 떠날지는 자기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건 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어쨌건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대체자가 있다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포그바가 대체자 영입된다면 떠나도 된다는 입장이고 또 뭐 에브라는 이제 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 의견을 뭐 잘 얘기한 것 같다. 또 사람들의 또 생각도 잘 반영을 한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포그바 얘기는 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벌써요? 그럼 그냥 포그바 얘기 나온 김에 선수들 얘기 먼저 하도록 하죠. 예, 아. 맨유 선수들 얘기를 조금, 예, 원래 제가 생각했던 방향은 이게 아니었는데, 예, 앞에서 이렇게 포그바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가지고, 전 그냥 그 카디프전만 간단하게 짚고 뒤에 다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선수들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또 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예. 그러면은 이번 시즌 맨유에서 어쨌건 조금 문제가 있었던 선수들이 누구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나요? 좀 처분했어야 된다는 선수. 와. 너무 많아요? 예. 요거 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절반 날리는 거야? 스냅을 해가지고 딱 절반? 한 번 날리고 한 번
또 해가지고 두 번은 날려가지고 해야지. 4분의 1만 남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고심할 필요 없이 해체해도 될 것 같은. 네. 예. 그 먼저 ESPN의 마크 오그덴 기자 네. 있죠, 유명한 기자. 네. 예, 이 기자가 이번 시즌에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실망스러웠던 선수 베스트 11을 뽑았는데요. 예, 여기 이제 맨유 선수가 하나, 둘, 셋, 그가 산체스, 프레드, 스몰링, 데야, 존스, 그리고 포그바, 하나, 둘, 셋, 넷, 다여, 7명에다가요. 전 메뉴. 네, 예. 미키타리안 전 맨유 선수. 그래서 V자 라인을 그렇죠. 완성했습니다. 빨간색 V 라인이. 승리의 V. 예. 그리고 나머지가 약간 이쪽은 물론 파란색이라고 하긴 힘들지만 어쨌건 하늘색, 파란색, 남색. 파란 계통이네요. 이쪽은. 예. 어쨌거나 이 코어 라인은 이제 맨유가 지배를 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존 스몰링도 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몰링이 여기 들어간 건 조금 실망이었어요. 왜냐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언더퍼포밍인 거잖아요. 기대치 이하니까. 기대치 이하인데, 스몰링이 그렇게 일단 기대치가 높았던 선수인가라는 그것도 있고요. 머리는 블랙팬서에서 빌런 하시던 킬몬거, 예. 머리만 킬몬거고 플레이를 보면 그냥, 그래도 스몰링 저는 그냥 평타 이하로 하지 않았나 그냥 생각하거든요. 로테이션 멤버 그 수준. 네. 그거 아주 수준이죠. 못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프레드라던가 포그바라던가 산체스라던가는 기대치 이하였다고 할 수 있고 무키타리안도 근데 언더퍼포밍이란 게는 딱 기대한 그 수준 아닐까요? 저는 제 기준으로는 그런데. 예.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예. 존스는 아직 포기 못한 사람들이 있나 보죠. 저는 그런가 봐요. 예,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존스는 딱 저 정도라서 사실 이제 맨유가 시즌 초반에는 이제 또 무리뉴 감독이 센터백 영입을 또 많이 주장을 했죠. 이제 린델로프를 이제 빌드업이라든가 수비 리더의 역할로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또 린델로프가 국가대표팀에서는 그 역할에 좀 충실했는데 맨유에 와서는 물론 올 시즌은 조금 향상됐지만 여전히 또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알더베일트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걸 공공연히 표출을 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센터백을 만족스럽게 보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즌을 맞았고 결국 그냥 또 수비진부터 붕괴를 하면서 이제 또 시즌 초반이 많이 꼬였죠. 예, 거기다가 이제 영입한 프레드의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영입한 선수가 솔직히 말하면은 맨유가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예. 물론 그가 달롯도 있긴 하지만은 달롯은 솔직히 말하면 약간 좀 유망주 영입이라고 봐야 되고. 유망주 백업 딱 그 정도 수준. 예. 그러니까 그 프레드 하나뿐인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 ESPN에서 뽑은 최악의 영입인 거거든요. 이번 시즌 최악의 영입. 여기에 이제 1위가 바로 영의 프레드.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값도 그렇고 활약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프레드가 꼭 필요한 영입이었나 자체에 대해서도 그 의문을 좀 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가 굳이 맨유 이제 뭐 포그바, 에레라, 마티치를 이제 베스트로 봤을 때 프레드는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포그바 쪽에 좀 가까운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얘를 왜 영입하지? 결국은 이 친구가 보면은 제일 문제가 패스를 상대팀한테 정확하게 갖다 주더라고요. 이게 제일 미드필더의 기본은 아무래도 패스인데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일단 기동력이 있어서 빠르고 젊고 뭐 이런 건 좋은데 많이 뛰면서 똥을 싸니까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대망의 산체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맨유 하면은 어쨌건 솔직히 말하면 포그바보다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은 산체스가 어쨌건 가장 많이 논란이 된 선수잖아요. 그래서 산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옵사이드 얘기를 잠깐 또 하게 됐는데 이제 무키타리안과 수업딜 할 때 또 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한 게 무키타리안은 이제 아스날 팀 컬러가 그나마 맨유보다는 이게 자기한테 맞으니까 맨유에서보다는 좀 나을 것 같고 산체스는 플레이를 보면은 단순 태업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간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산체스가 맨유 가기 6개월 전부터 이미 폼이 떨어졌다는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프린트하고 그 활동량은 원래 산체스가 많은 선수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많지 않은 선수였는데요, 산체스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많아 보이는 이유는 스프린트가 많기 때문이었거든요, 산체스는. 그 왼쪽에서 달리다가 접어 때리고 요거 많이 보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비할 때 악착같이 달라붙는 맛이 있어요. 활동량이 그게 그 외질하고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 외질은 활동량이 굉장히 많음에도 악착같이 달라붙는 맛이 없으니까.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예. 이러고. 그래갖고 얘는 많이 안 뛴다.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데 도리어 외질은 활동량이 맞아요. 상위권이거든요. 반면에 산체스는 카메라가 딱 잡힐 때, 그가 상대 수비를 막아야 될 때는 악착같이 달라붙는데 그 압박은 좋죠. 예, 그게 사라진 거예요. 스프린트가 떨어지면서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면서 그래서 얘 약간 그러니까 저기 뭐야 코파 아메리카 연다 나갔었잖아요. 센테나리온이랑 예, 그러니까 그때랑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컨페더레이션스컵도 나가고 그러면서 얘가 마침내 방전이 됐구나. 좀 그런 게 개인적으로는 보였었습니다. 이게 산체스가 처음 이제 맨유 와서 반 시즌 보냈을 때는 온더볼 상황에서 뭘 못 보여줘가지고 좀 그게 아쉽다고 했는데 또 맨유가 그때 당시에는 전방에서 오프더볼 연계 이런 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산체스가 와서 나름대로 전방 압박을 한다, 연계를 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띄워주기는 하는데 야 그래도 우리가 그것만 바라면서 영입한 건 아니지 않냐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심지어는 올 시즌이 더 최악인 게 아예 부상 기간도 이제 좀 자주 있어가지고 아예 뭐 나오지도 못했던 것도 있고 아예 이제 감독 바뀌고는 아니죠. 그 전 감독부터가 이제 얘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플랜에서 배제될 정도로 그냥 뭐 방전도 방전이고 몸 자체가 이제 막 다 소모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피지컬 내려와가지고 이제 반등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더 얘기할 선수가 있는지 뭐 선수 얘기하다가 다 끝날 것 같아. 스냅을 진짜 2번 이상 해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공격진에서도 산체스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사실 좀 레시푸드는 좀 기복이 있었고 사실 마샬과 루카쿠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마샬은 이제 또 사람들이 딱 보시다시피 좀 포그바랑 비슷한 좀 멘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압박 문제로 또 포그바가 좀 문제를 겪듯이 이제 마샬도 이제 무리뉴 감독과 사이가 안 좋았던 그 얘기가 이제 또 수비 가담이 적다, 좀 빠릿빠릿하게 안 뛴다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마샬은 항상 제가 그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활동량하고 스프린트 지수를 항상 체크를 해보거든요. 체크를 할 때마다 마샬이 최하위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산체스는 아예 나오지 않았으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매번 최하위예요. 진짜 포그바는 스프린트를 잘 안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포그바가 어슬렁거린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은 포그바는 그래도 활동량은 어느 정도는 받쳐줘요. 물론 그냥 몇몇 경기에서 안 받쳐줬을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10km 이상은 뛰거든요. 근데 마샬은 8km대에 거의 이 스탯을 보면은 메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안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량은 마샬이 한 1, 2km 정도 더 많아요, 메시보다. 근데 스프린트 횟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메시는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축했다가 그걸 폭발시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활동량을. 근데 마샬은 이제 하루 종일 어슬렁 대다가 드리블은 이제 반할 시즌, 첫 시즌에만 좀 와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패턴이 읽혔고 이제 그 마샬이 그래서 결국 사실 마샬이 잘하고 있던 상황에서 산체스의 영입이 결정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량과 스프린트의 문제에서 이제 무리뉴 감독이 얘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산체스가 온다 그럴 때 물론 주 포지션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오른쪽이 무주공산이기도 하고 밸런스 맞춰야 되고 마샬도 있고 하니까 이제 산체스 오른쪽 가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 그냥 왼쪽으로 보내고 마샬이 내려와 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냥 마샬도 참 재능값을 못하는 것 같고 이제 포그바랑 같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드워드가 포그바와 마샬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또 있죠. 그런 루머들이 있죠. 그리고 루카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창 잘 나갈 때 루카쿠도 이제 이릭을 담당했죠, 올 시즌에. 뭐 솔샤르가 이제 한마디로 튜터를 했던 게 이제 뭐 오른발도 좀 써봐 이래가지고 오른발로 뻥뻥 놓고 이래가지고 그게 한 3경기 그랬죠. 3경기 반짝했었죠. 그래가지고 팀을 구해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전반기에 많이 안 좋았는데 또 좀 살아났나 보다 싶었지만 결국 또 루카쿠도 같이 좀 내려오게 됐고 이제 솔샤르 감독
스타일, 솔샤르 감독이 이제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상 이제 또 루카쿠가 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제 네. 또 다른 팀 루머도 있죠. 예. 저는 그거 루카쿠 같은 경우는 조금 그거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기본적인 선수들이 포그바하고 마샬 같은 그 산체스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실력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러니까 태업적인 조금 플레이에 대한 얘기들인 거잖아요. 산체스는 좀 약간 실력적인 부분이더라고요. 예, 몸이 안 따라주시는. 예, 예. 근데 루카쿠는 저는 전술적으로 안 맞는 게 크다라고 생각해요. 루카쿠는 그래도 경기에 나와서 열심히 뛰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사이드로 빠져서 많이 볼백도 하고.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무리뉴 때는 월드컵 여파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월드컵. 예, 그 월드컵 여파가 조금 컸다라고 생각하고 벨기에가 그거 3, 4위전까지 예. 치렀으니까요. 예, 근데 그 월드컵 여파를 아무렇지 않게 뛰는 선수들이 대단한 거지. 예,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월드컵 여파 받거든요. 당장 토트넘도 트리피어하고 로즈의 저는 급격한 부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약간 월드컵 여파가 있다고 생각해요. 케인의 부상, 알리의 부상 이런 것들은. 또 루카쿠 같이 이렇게 몸집 좋은 선수들, 예. 이렇게 근육 많을수록 이제 그렇게 오래 달리고 그런 게 힘들기 때문에 저도 월드컵 여파를 또 생각하기도 했는데, 네. 근데 또 무리뉴 감독 때는 또 안 어울리게 전봇대로 쓰고, 또 네. 솔샤르 감독은 좀 더 유기적인 역할을 주문을 하는데, 그거에 좀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좀. 솔샤르 감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프린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프린트를 중요시 여기는데 거기에 조금 맞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좀, 그러니까 달리기만 잘해서는 이제 그런 축구가 안 되고 또 연계도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루카쿠는 좀 아쉬운 게 있고 또 에버튼 시절에 약간 측면에서 오다다가 달리는 네.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고 맨유에서는 이제 무리뉴 솔샤르 감독을 거치면서 좀 어느 스타일도 좀 맞출 수 없는 좀 애매한 면이 있지 않나. 또 반대급부로 이제 링가드 같은 경우는 많이 뛰고 연계는 하니까 뭐 쓰임이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죠? 그럴 리가. 그러면 스냅 두 번 하고 이제 하나 남았죠. 예. 예. 그거 하나 남은 거 그러면 마지막으로 털어주죠. 이게 사실 하나도 아니긴 한데 예. 고질적으로 예. 이제 뭔지 알겠습니다. 예. 고지라는 순간 알겠습니다. 예, 고질적으로 몇 년 동안 지금 제대로 된 선수가 없는 포지션이 딱 있어요. 풀백, 그것도 좌우 풀백입니다. 좌우 풀백. 지금 영렌시아 이 양반들이 사실은 퍼거슨 감독 시절에 윙에서 좀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면서 좀 내려오게 된 경우잖아요. 나이도 물론 맞물려서. 이 양반들이 아직도 이제 또 1위를 담당, 물론 발렌시아는 올 시즌 아예 플랜 외가 돼가지고 뭐 국가대표팀 경기만 뛰는 그런 실정이긴 한데요. 영이 미안합니다. 그 실력으로 좌우 풀백 어쨌든 열심히 커버는 해줬다고는 하지만 그냥 그 한 자리 서 있는 거죠. 예, 그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약간 어떻게 보면 불쌍한 부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나이가 있으니까, 예. 나이도 있고 사실 뭐. 그나마 그래도 루크쇼가 이번 시즌에 상당히 좀 시즌 전체로 놓고 보면 그래도 맨유 선수들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저는 사실 루크쇼가 저번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친구들부터가 이제 물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본인부터가 체중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헉헉대면서 뛰고 물론 저는 이제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잘 뛰는 선수가 많지 않다는 걸 알기에 또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 올라오는 게 늦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쇼마저도 이제 그 상태였다면은 정말 더 큰 좀 안 좋은 참사가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달롯 같은 경우는 그냥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망주 그 정도고 좀 풀백들이 공격 지원이든 뭐 수비에서 역할이든 되는 게 없어요. 측면 수비는 영입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루크쇼도 어쨌건 마지막 가서는 실수들을 반복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좀 고려를 하면은 루크쇼 한 명만 믿고 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지금 쇼 입장에서도 어차피 나 말고는 풀백 제대로 된 놈이 없는데 뭐 그러면서 본인이 알게 모르게 긴장이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거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 좀 체력적으로 이제는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이게 또 지금 또 솔샤르 감독이 또 나름 로테이션을 하면서
달롯이 막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 저도 뭐 본인이 좀 많은 역할을 맡고 있기는 해요. 사실 이게 예. 지금 맨유 전술 자체가 지금 포그바의 특성도 있으니까 포그바가 이제 왼쪽 사이드에서 약간 뛰는 걸 좋아하면 공격수들도 이제 그쪽으로 오고 뭐 공격형 미드필더도 좀 보조를 하고 위아래 양옆 측면에서 다 도와주고 사실 포그바가 설렁대다가 툭 하면은 요래 이제 또 쇼가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저도 뭐 지친 면도 있다는 건 물론 동의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신적인 해이도 있다. 그 예. 정신적인 해이라기보다는 좀 사람이 좀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경쟁심이 조금 예, 떨어지면서 예. 경쟁이 붙으면은 살짝 긴장의 끈이 예, 놓여진 예. 거 얘기인 거죠. 예, 태엽 같은 건 아닌 거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마샬하고 포그바하고는 다른데 어쨌건 살짝 예. 경쟁자는 없고 예. 자기는 겁나 뛰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뭐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다고 보고 또 맨유가 수비로 이제 많이 두들겨 상대 공격이 예. 편하게 넘어오고 이러니까 또 예. 수비 이제 중앙부터 흔들리면은 풀백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욕하고 싶진 않네요, 쇼는. 예.